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은 기관들의 놀이터다. 네,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 콜콜,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선윤입니다. 전문가님, 우리 네. 시장이 그래도 장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을 많이 회복을 좀 해주는 모습이었거든요. 오늘 장 한마디 짚어주신다면요? 지금 시장 보시면요. 제가 최근에 이제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거, 매일 아침에 이제 11시경에 방송을 생방송 출연을 하잖아요. 계속 강조드리는 거, 몇 주 전부터 강조드리는 거, 시장 안정화됐다. 연말까지 랠리가 계속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그중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기관들의 흐름인데, 이 기관들이 계속 뭐합니까? 매수 대응을 크게 해주고 있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매도도 하지만 차익 실현 물량이 느린 거고요. 전체적으로는 계속 물량을 끄집어 당기거든요. 연말 랠리를 좀 보기 위함인데요. 조금 있다가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긴 할 건데, 한동안 이 흐름이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요. 종목이 오른다고 파는 시장이 아니라 좀 잘 버텨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큰 그림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종목의 큰 흐름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저희 잠시 후에 종목 상담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상담 접수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 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자, 시장을 보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실까 모르겠어요. 요즘 사실 보면요. 그냥 시장 괜찮네. 사실 걱정이 조금 없으신 게 정상입니다. 자, 우선은 11월부터 해서 시장이 굉장히 크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막 급등도 나오고 밀렸다가 코스피가 다시 2,500에 안착을 하는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초반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기관들이 시장을 가지고 놀고 있어요. 잘 보시면 8월, 9월, 10월에 우리 증시 어땠습니까? 최악의 세 달을 보냈습니다. 정말 힘들었고요. 코스피 기준 2,300포인트를 이탈하기도 했습니다. 자, 기관들도요. 매수 대응했던 종목들 손절하기 바빴을 거고요. 물려있던 종목들도 굉장히 많았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11월 되자마자 잘 보셔야 될 게 FOMC에서의 발언들, 또 하나 이스라엘 가자 지구 얘기 지금 그 누구도 사실 꺼내지 않습니다. 너무나 조용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로 이제 내년을 앞두고 있는 미국 대선을 기준으로 말씀드려보자면 바이든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싸움이 될 것으로 예측은 되고 있는데, 정책 측면에서도 뭔가 이슈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엔비디아의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4달러가 넘어가는 그림이 나와주면서 이 또한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실적 자체가 더욱더 기대가 커지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기관들이 이번 기회에 연말까지 해서 산타 랠리가 이미 11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연말까지 랠리 상황에서 악재보다는 호재가 너무 많은 시장이 되어버리니까 8월, 9월, 10월 시장에서 제대로 수익 보지 못했던 상황들을 이번에 만회하고자 상당히 자주 기관들이 매수 대응과 롤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 많이 보입니다. 수급 상황을 살펴보자면 잠깐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요. 최근에 기관들이 11월부터 매수 대응을 많이 했는데 그 중심에 있는 걸 잘 보시면은 금융투자 쪽 자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금융투자, 기관 내에서 금융투자란 표식으로 나와 있는 이 자금들은요. 기관들의 고유 자금입니다. 손실을 봤던 내용들 자체를 어떻게 해요? 만회하기 위해서 많은 자금을 기관들이 레버리지를 쓰겠죠. 투여하고 매수했다가 짧게 털고 나가고 다시 대량 매수하고 또 털고 나가고 대량 매수하고 오늘 또 살짝 빼고 이런 식의 롤링을 상당히 자주 보여줍니다. 근데 이게요. 연말까지 계속 될 겁니다. 사실 연말까지 볼 게 없어요. 자, 연말에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뭐가 있나요? 딱 하나 있습니다. FOMC가 있습니다. FOMC 연말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점도표가 발표가 될 겁니다. 점도표. 연준 의원들이 점을 찍을 겁니다. 땅땅땅 찍을 건데 9월 달에 FOMC보다 점도표의 그 점의 어떻게 해요? 위치 자체가 한 칸만이라도 내려간다면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겁니다. 더 강하게요. 자, 그런데요. 의사록 내용 11월 FOMC에서의 의사록이 나왔죠. 항상 3주 뒤에 의사록 발표가 있는데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내용입니까? 인플레 우려스럽다 약간 매파적 발언을 했어요. 근데 왜 이런 발언이 나왔냐면 자, CPI와 PPI가요. 지난주, 지난주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의사록은요. 11월 초에 나왔던 내용을 토대로 꺼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왜요? 3주 뒤에 왜 꺼내냐면 바로 연준 의원들이 얘기했던 내용들을 시장에 바로 꺼냈을 때 시장에 혼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3주 뒤에 꺼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그때 당시에 CPI와 PPI는요. 네, 예상치가 높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 의원들의 발언 자체는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예상치를 어마무시하게 깰 정도로 CPI가 괜찮게 안정되고 있는 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PPI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12월 달에 이제 연준 의원들의 발언 자체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보단 11월보단 호전적으로 바뀔 가능성도 열어둬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내년 1월부터 3월까지도 무슨 일이 있냐면 자, 미국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현 추세로는 바이든 전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우선은 트럼프와 바이든이 다시 양자 대결로 갈 것 같긴 한데 잘 아시겠지만 파월 의장은 또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이 뽑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12월 달에 그래도 표심을 위한 너무 매파적인 발언은 극히 제한적일 수가 있고 그래도 조금 비둘기적 발언들이 나올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또 하나 누가 됐던 간에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와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 간의 정책 이슈 자체가 시장에서 커지는 그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 연말까지도 괜찮을 거고 내년 초에도 괜찮을 거고 그리고 12월 FOMC에서는 내년 금리 인하의 시점에 대한 내용도 거론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슈까지 같이 잡힐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요, 앞으로 계속 랠리입니다. 이걸 빠르게 파악하고 기관들은요, 11월부터 발빠른 대응을 했던 거고 이렇게 강한 물량들을 매집을 해주면서 롤링을 하면서 올려치고 팔고 치고 팔고 하지만은 전체 매수 수량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많냐면 최근 11월부터 해서 외인과 기관의 수량까지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자, 외인들이 코스피에서 11월부터 지금까지 3조 매수했습니다. 기관들은요, 2조 5천억 매수했어요. 이제 시장 돌아가는 거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대응 자체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자체를 막 어떻게 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버티시고 보유하셔야 돼요. 제가 그간 몇 개월 전부터 말씀드렸었던 거 걱정하지 마시고 가져가셔야 된다. 문제될 거 없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가자지구 뭐예요? 전면전 어떻게 됩니까? 투입되는 거 이런 거 보시면 그게 마지막일 거다. 네, 안정된다.
말씀드려왔잖아요. 결국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갔다는 거죠. 근데 또 뭘 사냐? 또 기관들은 IT주에 집중합니다. 엔비디아 실적. 야, 정말 잘 나왔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가 이제 완전 실적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해요? 빠르게 올려치는 그림들이 나오겠죠. 시장을 이끌어가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흐름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자면 굉장히 안정적인 시장이고요. 양호한 시장입니다. 이 시장에서 여러분들 걱정보다는요. 조금 즐기시고 내 가격까지 이제 다시 오겠구나 판단하시고 보유를 잘 하셔야 돼요. 대형주 물리신 분들 마찬가지로 팔면 안 돼요. 무조건 다시 가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잘만 버티시고 홀딩하시는 전략을 계속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이 굉장히 양호한 상황이다. 연말까지 랠리 이어갈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나는 도통 체감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고 시장 전략들 함께 우리 전문가님과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김선윤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탄탄한 연말 시장 전략들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저희 종목 상담 진행해 볼 텐데요. 상담 접수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빠르게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오늘의 첫 번째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 문자 상담을 남겨주셨고요. 에코아이를 주셨습니다. 47,700원에 100% 비중이다. 어제 오늘 굉장히 강한 흐름을 이어나가주고 있죠. 오늘장에서는 89,900원 이렇게 상한가에 마감이 됐는데 전망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에코아이 47,700원 매수가이신데 이 종목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네,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지금 그 이슈가 되고 있고 상장한 종목인데요. 이게 종목이 사실 이게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저희가 파도 이슈가 좀 시끄러웠잖아요. 상장했을 때부터 해서 이건 완전 사기를 친 거다.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좀 시끄럽다 보니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을 할 때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 미리 지금 선수를 칩니다. 안 좋다고 식으로. 그렇지만은 시장의 이슈를 받으면서 수급이 몰리면서 에코프로 머티가 급등을 해버립니다. 어제 상한가, 그저께도 월요일도 상한가를 가고 오늘 좀 빠지긴 했지만 아마 오늘부로 좀 빠지는 흐름인지 모르겠으나 좀 정리가 되면서 에코프로 머티의 자금들이 다시 어디로 가기 시작하냐면요. 에코아이로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상한가를 거의 마지막에 잠그는 흐름이 포착이 좀 됐어요. 이게 조금 뭐라 그럴까요? 현상이라고 좀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수급 상황을 살펴보자면 사실 어제 첫 상장 날 상당히 많은 기관들의 자금이 좀 나오긴 했는데요. 오늘은 사실 전혀 나온 게 없습니다. 텅 비어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돌아가서 에코프로 머티 보면은 나오긴 하지만 첫날 제약것은 많은 수량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장 분위기를 좀 타는 것 같아요. 전체 시장 분위기 자체가 마땅히 좀 살만한 것 자체가 좀 없다고 할까? 최근 며칠 전 지난주부터 해서 이슈가 됐던 것은 이종장기 관련해서 이슈가 되면서 그 유전자 가위 이슈, 가위 이슈가 좀 커졌었어요. 그러면서 관련 툴젠 같은 종목이 좀 시장을 좀 장악하는 모습이 나왔었지만 여타 지금 딱히 테마주로 할 게 정치 테마, 한동훈 테마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이고 로봇 테마주들이 좀 가는 모습이긴 하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다 보니 또 에코프로 머티까지 깨져버리다 보니까 신규 상장 종목이 더더욱 주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이 상당히 몰린 흐름이 나왔거든요. 근데 약간 좀 걱정스러운 건 이거예요. 자, 매수가 자체는 47,700원이세요. 어제 가고 오늘 갔어요. 근데 어제 대비해서 오늘의 거래량은 좀 줄어든 건 있어요. 이게 어찌 보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상장한 둘째 날이라 아직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개인의 견해도 다를 거고. 그래서 딱히 뭐라고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지금 한동안 저는 이 상승하는 종목이 더 가는 시장이 좀 연출되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쉽게 아래로 꺾일 가능성은 제한적이라 판단을 하고요. 굳이 팁을 드려보자면 오늘 상황에서 분봉상의 저점이라고 지지하는 자리가 한 73,000원 살짝 깨는 자리가 지지선으로 조금 몇 번 나왔었어요.
이 자리 자체를 웬만하면 깨진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깬다면은 이 자리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 자리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이 자리까지 내려오려면요. 10% 정도의 하락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보여 계시다가 만약에 내일 시장 올려치지 못하고 떨어진다. 그리고 시가 자체가 올려치면 좋은데 그게 좀 안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상한가 거의 마지막에 잠기면서 7만 주밖에 안 쌓였거든요. 약간 불안하긴 합니다. 그래서 7만 한 3천 원 정도 자리만 보시고 깨진다 싶으면 차익 실현을 분할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만약에 내일 출발해서 시가보다 높게 간다 그러면 한 번만 더 보시는 건 어떨까 싶긴 해요. 근데 시가보다 낮으면은 무조건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저는 우선은 나쁘진 않다. 다만 이 7만 3천 원 부분에 따라서 가격 결정이 나올 수 있고 시가에 대해서만 유의 깊게 보신다면은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 정도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내일장 시가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7만 3천 원 부근을 지지해 주는지 여부도 꼭 함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실까요? 로보티즈요. 로보티즈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6,300원에 10%. 26,300원에 10% 비중, 로보티즈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 26,800원입니다. 이 로봇주들 기대감을 갖고 있긴 하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좀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목표가를 어디까지 잡아야 하고 그래야 네. 되는지 이것이 궁금하고 실적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걱정스러워요. 네네. 예, 같이 봐드릴게요, 시청자님. 네네. 자, 시청자님 이거는 근데 그 어떤 경위로 사셨을까요? 로봇주가 하나 더 길래 한번 좀 조금 사야겠다 생각해서 산 겁니다. 잘하셨네요. 자, 그런데 왜 로보티즈였을까요? 값이 저한테는 부담이 안 되는 가격이 부담이 안 되셔서 네. 그렇죠. 가격적으로 이게 26,000원이니까 뭐 네.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두산 살라다 두산은 너무 비싼 것 같은데 두산이 잘 가네요. 네, 두산 로보틱스는 또 원체 또 급등을 하다 보니까 따라가기 좀 부담스러웠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로보티즈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적 베이스 살펴보면은 뭐 사실 그렇게 막 좋다고 하긴 좀 애매하긴 해요. 근데 네.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로 적자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긴 한데 이게 다른 것보다도 매출 개선이 잘 나오는지만 보면은 좀 이익 부분이 안 좋아도 괜찮긴 하거든요. 근데 매출 부분에 있어서 작년보단 조금 더 나올 것 같긴 한데 약간 왔다 갔다 불안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큰 폭의 성장은 조금 안 나오고 있는 게 좀 보이긴 해요. 그래서 사실 이슈로만 움직이는 거지 종목 본연의 가치로 움직인다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거든요. 네. 그래서 혹여나 우선은 이 종목 차트 상황으로 보면 한 번은 튀어 올라갈 것 같긴 해요. 한 번은. 그 한 번의 자리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글쎄요. 만약 급등 나오면은 한 3만 원대 정도는 움직임이 예상은 됩니다. 3만 원을 목표로 하시고 대응하시되 그 이상은 개인적으로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딱 맞았고요. 만약에 이제 로봇주를 대응을 하신다면은 개인적인 추천드리는 종목은 네네. SPG가 그나마 나을 것 같아요. SPG. SPG. SPG라고요. 예. 로봇 부품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부품이 감속기라는 부품인데 네네. 로봇 관절에 들어가는 모터 부품 중에 하나인데 네네. 모터가 무조건 빨리 돌아가잖아요. 네. 감속기는 속도 제어를 하면서 그 모터에 힘을 주는 부품이에요. 힘이 생기게 하는. 그게 감속기인데 네. 필수적인 부품이겠죠. 그래서 SPG가 오히려 실적 걱정이 있으시다면 실적 부분에서의 SPG는 정말 튼튼한 회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낫지 않을까 싶긴 한데 역시나 조정을 이용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실적이 불안하다 하시니까 실적 걱정 없는 종목을 말씀드린 거고 이거 선택 사항이고요. 우선은 다시 로보티즈로 가서 한 번의 반등이 나오면은 저는 한 28,000원대부터 해서 3만 원대의 흐름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 포인트 맞춰서 대응하셔야 되고 이게 두산 로보틱스 움직임 따라서 변동폭이 좀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가 움직임이 조금 제한적인 날은 얘도 힘이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정부의 지능형 로봇에 대한 정책상 너무나 좋지만
이게 주가가 로보틱스 움직임 따라서 좀 전체 로봇주들이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근데 사실 로보티즈는 또 그게 영향 받는 게 폭이 너무 작아요. 좀 아쉽긴 한데 혹시라도 빠질 거에 대한 대비는 해야 되니까 그것만 잡아드릴게요. 네네. 딱히 빠질 것 같지는 않지만 혹여나 25,000원짜리는 좀 조심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네. 네, 그 자리만 아니라면은 아마 상승은 한번 주면서 짧게나마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가격은 올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서 28,000원에서 9,000원 사이만 되면 매도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네네. 가능성이 있는 건지 이제 그게 여쭤보고 싶어요.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요. 아, 그래요? 내일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뭐 감사하죠. 다음 주에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추이상으로는 떨어질 가능성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혹여나 그래도 리스크 대응은 해야 되니까 네. 25,000원 이탈할 경우만 조심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로보티즈는 한 번 더 추가 상승을 노려서 28,000원에서 3만 원 부근까지는 노려볼 수 있겠다. 이때는 차익 실현을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나도 고민되는 종목 있다 하시는 분들 저희 계속해서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볼 텐데 다음은 문자 상담을 주셨고요. 이오테크닉스를 주셨습니다. 17만 800원 매수가에 20% 비중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데 자, 오늘 종가 기준으로 16만 9,300원입니다. 5% 넘는 시세를 보여줬고요. 매수가 부근까지 거의 올라온 상황입니다. 저희 이 종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오테크닉스는 앞으로 있어서 딱히 뭐 걱정하실 거는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주가가 계속 갈 거예요. 계속 갈 거라 매수하신 가격이 사실 많이 높긴 해요. 이게 사실 쉽게 덤비기가 쉽지 않은 자리인데 좀 올려치다 보니까 11월 초나 아니면 8월, 9월 달에 8월이나 9월 초에 매수 대응을 하신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런데 잘 하셨어요. 용기 있게 잘 하셨고 다만 이제 지금부터가 문제인데 제가 지금부터 이 차트에 대한 얘기를 드릴 때 믿어주셨으면 해요. 삼성과 하이닉스의 흐름이 앞으로 주가가 계속 올라갈 거예요. 삼성전자가 연내 안으로 8만 원, 9만 원대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요, 15만 원대의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전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엔비디아 전 지지난주부터 해서 500달러 돌파할 거라고 아예 아침 방송에서 대놓고 얘기를 했었고요. 실적도 예상치를 크게 상회할 거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말씀까지 드렸었고요. 정말 크게 상회했죠. 그런데 항상 실적 발표하면 빠지는데 지난 3분기보다 엔비디아의 하락폭 자체가 실적 발표 이후에 어땠나요? 적었어요. 별로 안 빠졌어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AI, 샘 어디로 갔나요? MS로 갔습니다. 오픈 AI 창시자라고 하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MS 주가가 잘 간단 말이에요. 사상 최고가를 기록합니다. 삼성과 하이닉스도요. 반도체 매출, HBM 반도체 쪽으로 해서 매출이 끄집어 올려질 거예요. 아주 빠르게. 그럼 이오테크닉스도 주가가 어떻게 갈까요?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내년, 내후년 저는 최소한 2년의 시간을 이오테크닉스와 함께 보시기를 말씀드리고 지금 16만, 17만 원, 18만 원대 돌파하면 최고가 가는 자리를 볼 수 있지만 이 종목은 더 많이 갈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자본금이요. 이 종목 61억입니다. 액면가가 500원인 종목이고요. 근데 가격적으로 봤을 때 17만 원이라 상당히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자본금이 61억밖에 안 돼요. 뭔가 추후에 회사에서 뭐 무상증자를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갖고 있어요. 사실 액면 분할을 500원짜리를 다시 100원으로 쪼개기에는 조금 이게 완전 삼성처럼 대형주도 아니기 때문에 애매할 것 같고 아마 좀 거래량 활성화를 시키려면은 무상증자가 답일 것도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흐름상 가능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IT 관련주에서 이오테크닉스는 계속 갈 거예요. 또 하나 더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잘 보시면
IT 관련주들, 기술주들, 제조업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금리입니다. 금리가 어찌 됐던 간에 내년 상반기 전후로 해서는 인하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요. 나스닥 기술주들 어떻게 되면 주가가요. 폭등을 하기 시작해요. 금리 인하를 하면은 주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 IT 기술주들 어떻게 될까요? 주가요. 같이 펌핑되고 올라갑니다. 이오테크닉스가 이거 안 갈까요? 똑같이 갈 겁니다. 그러니까요. 짧게만 보지 마시고 조금만 긴 호흡으로 보신다면은 네,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장기적으로도 봐도 좋을 종목이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으니까요. 오늘 상담 내용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볼 텐데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부산 엘리베이터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4,500원 20%. 14,500원 매수가에 20% 비중 갖고 네, 계신다고 네. 오늘 종가 기준으로 14,610원입니다. 이 종목 저희가 네. 어떻게 대응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왜 힘이 없으세요? 네? 근데 이거 올라갈 건가 모르겠어요, 또. 올라갈 거니까 좀 힘 좀 내보세요.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그래요. 이거 목표가 있으세요? 얼마세요? 목표가? 뭐 18만 원, 18,000원, 2만 원 간다 그래. 18,000원, 2만 원 정도 간다 그래요? 네, 그래요. 18,000원 갈 것 같아요, 저도. 네. 그래. 홀딩 하시면 되는데, 회사 뭐 튼튼해요. 뭐 걱정하실 건 없고, 요거 가지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길게 보시면 좋겠는데 아마 단기 대응을 하시려고 사신 것 같은데 바닥에서 잘 사셨어요. 잘 사셨고요. 뭐 실적은 잘 알고 계시죠? 좋아요. 네. 그리고 수급상 보면은 외인들이 먼저 선 진입을 했어요. 최근에. 근데 아직 기관들이 진입을 안 하다가 최근에 기관들이 진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연기금도 같이 진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서서히 다시 기관 자금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펌핑을 할 겁니다. 외인들 수익 안 보고 있거든요. 못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말씀 주신 것처럼 해서 그 전에 고점에서 내려왔던 저점 자리가 16,000원이고 그다음 18,000원짜리는 가줘야 그나마 이제 그 전에 고점에서 18,000원짜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한 7번 정도 자리가 나오는데요. 갈 수밖에 없는 자리네요. 무조건 가겠네요. 걱정하지 마시고 18,000원까지 홀딩하세요. 다만 이게 단기 급등 안 나오고요. 연말 아니면 연초까지 보셔야 돼요. 그래야 들어야 되는구나. 네, 18,000원짜리 갈 거고 18,000원짜리 가면 수익률로 따져보자면은 한 30% 가까이 되는 거니까 연초까지 보시고 대응하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조금 올라간다고 홀랑 팔지 마시고 좀 버텨보세요. 갈 거니까. 제가 볼 때 조금만 올라가면 정리하실 것 같아가지고 좀 걱정스럽긴 한데 올라갈 거예요. 많이 갈 거니까 이게 올라가는데 수익 그냥 실현할까? 15,000원 넘어가고 15,500원 넘어가 아마 파시려 할 것 같은데 팔지 마시고 그냥 약간 흔들리더라도 그냥 가져가 보세요. 가져가서 연초에 한번 그림 한번 봐보세요. 최소 연말까지는 가져가시는 게 아마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꼭 홀딩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기운이 절로 나는 상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길게 들고 가 보신다면 말씀하신 그 목표가 18,000원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 기운 내시고 그때까지 인내하시면서 들고 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도 고민되는 종목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빠르게 상담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화 02-32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접수 계속해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남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전문가님과 소통해보고 싶다 나는 장중에 이런 시황 분석들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김선윤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자세하게 시장 이야기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볼 텐데 다음은 문자 상담을 남겨주셨고요. 아프리카 TV를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66,300원에 30% 비중입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64,200원입니다.
전입니다. 비중 30%인데 최근에 뭐 e스포츠 이야기 개최한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이 종목 매수가 부분까지 반등 여력이 있을까요? 이게 아프리카 TV 보면 뭐 일전에 이슈가 되셨던 트위치 이슈 때문에 뭐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런 말도 있었고 이래저래 좀 말이 있긴 했는데 우선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올해 실적이 작년하고도 비슷하지만 재작년하고도 큰 차이는 안 나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조금 정체기 상황에서의 상황을 보여주는데요, 실적이. 차트 상황도 보시자면 작년에 이제 9월 말쯤 완전 저점 기준으로 라인 잡혀 있는 자리가 그러니까 한 6만 원대 초반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바닥 확인이 됐어요. 아마 그거 노리시고 대응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잘하셨다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믿고 기다리셔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믿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그래도 고점을 찍었었던 자리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자리 9만 원 돌파 자리. 아마 이 자리일 거예요. 그럼 이 박스권의 자리를 생각하시고 매수 대응을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기본적으로 차트 분석을 하거나 수급 분석을 하거나 할 때 항상 그렇지만 고점 자리에서 바닥을 터치하고서 반등 나올 때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 절반까지는 가더라. 그 절반까지 가격이 한번 올려줬다가 쫙 깨졌던 자리인 77,000원, 8,000원대 자리는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근처까지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죠. 조금 양보를 하더라도 75,000원 정도짜리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그 고민을 하시고 버티셔야죠. 시장이 지금 안 좋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시장은 매우 튼튼하고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연말까지 갈 거예요. 시장의 리스크라 볼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유가 갑자기 감산한다고 해서 유가가 단기 급등이 나왔지만 결국 다시 내려가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 하더라도 이스라엘 이슈 때문에요. 중동 전쟁이 난다면 유가가 $100, $120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다시 $70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웃기는 놈들이에요. 그렇죠? 외국의 전문가라는 놈들이. 그렇죠? 시장은요. 연말까지 해서 나쁠 건 없고요. 최악의 상황. 혹시 모르는. 제가 딴 생각이 많아가지고 만에 하나 생각을 많이 하는데 혹여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테러가 발생했을 때 9.11 같은 그런 일이 아니고서야 시장은 지금 무너질 수 없는 시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은 시장의 반등 따라서 얘도 같이 갑니다. 가격 전략 1차 75,000원 보셔야 되고 그다음 다시 77,000원 가는 거 보셔야 되고 돌파한다면 다시 9만 원 가는 거 보셔야겠죠. 잘 사셨고 흔들리면 안 되시고요. 밑으로 떨어지더라도 극히 제한적일 겁니다.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오히려 매수 대응해야 되는 자리로 보이고요. 저도 이 정도 안정되고 반등 나올 때 개인적으로도 추천하고 싶은 종목이 되는 자리니까 우선 걱정보다는 홀딩하신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을 믿고 종목을 믿고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1차적인 목표가로 75,000원 잡아주셨으니까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좀 믿으면서 함께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볼 텐데 다음도 문자 상담 남겨주셨고요. 마녀공장을 주셨어요. 29,500원 매수가에 11% 비중인데 계속 내려가기만 해서 걱정이 됩니다. 종목 교체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보유해야 되는지 고민이 됩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자, 이 고민 함께 해결해 주시죠. 네. 자, 마녀공장이 뭐 상장하고 나서 좋은 흐름을 쭉 보였다가 며칠 동안 그리고 나서 계속 내리막길이에요. 바닥 확인이 되는 자리가 이제 요 자리인데요. 가격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2만 원 초반대, 22,000원대, 21,000원대 이 자리가 바닥 인식되면서 반등이 통통 나오는 그런 자리로 우선은 인정이랄까요? 심리적인 저항선으로 작용이 됐어요. 자, 그런데 실적을 열어보자면 사실 좀 걱정스러운 거는 사실 상장하기 전에 모든 상장사들이 같은 흐름을 보입니다. 파도가 좀 솔직히 많이 심했던 거고 보통은 실적을 좀 끌어당겨가지고 상장하기 전에 실적을 매우 이쁘게 만들어요. 그래서 보면은 작년에 영업이익 245억이었는데 올해 현재 3분기까지가 영업이익 120억이에요. 매출은 작년과 비슷한 양상, 약간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 같긴 한데 이익 부분에 있어서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쫙쫙 당겨가지고 쏙쏙 당겨 상장을 팍 시킨 다음에 항상
그 다음 상장한 그 해에는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보통 그래요. 그래서 주가의 방향성 자체가 위로 상승을 계속 주면 좋겠지만서도 좀 힘든 흐름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걱정스러운 건 사실 매수가가 29,500원이신데 나쁘진 않은 자리지만 상승을 주기에도 사실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시 한번 2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왔다가 방향성을 다시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시장에서 마녀 공장이란 종목의 이 사람들의 시선 쏠림 자체가 이제는 많이 벗어났어요. 항상 사람들은 새로운 거를 갈구하는데 요즘은요.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 갑자기 죽어있던 붐이 다시 살아나고 있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머티가 이제 급등하는 거 보시면 아시고 오늘 빠졌지만 에코아이 같은 경우에도 야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 할 정도로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흐름들이 한동안 유지될 수 있어서 마녀공장은 더더욱 소외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좀 더 체크는 해봐야겠지만 혹시라도 보호회수 물량에 대해서 6개월 뒤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있다면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간 관계를 못 보긴 하는데 날짜상으로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인데 만약에 6개월 뒤 보호회수 물량이 나온다면은 12월 언제부터인가요? 12월 8월 기준으로 해서 6개월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또 물량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상승을 하기 위해 그림을 봐야 되지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여러 조건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힘든 종목이다. 죄송합니다. 힘든 종목이라 말씀을 드려보고요. 우선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잘 기다려 보시고 여차 도저히 난 안 되겠다 싶으시다면 정리하셔서 다른 종목으로 이동을 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가격 조정 이후에 방향성을 좀 더 잡을 것 같다 하다는 2만 원까지도 열려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종목 교체를 하는 것도 좋은 의견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조언도 들어봤는데 이렇게 소외되지 않는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 고민이 된다면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고 우리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그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김선윤 이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함께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희 이어서는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HL만도요. 네, HL만도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35,700원에 10%요. 네, 35,700원 매수가에 10% 비중. 오늘 종가 기준으로 36,100원입니다. 자, 만도 저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그 자동차 업종 괜찮은 것 같아서 매수하시는 건가요, 혹시나? 좀 낙폭이 좀 급할 것 과했죠. 같아서요. 낙폭이 좀 과했죠. 저도 사실 오전 방송에서 4만 원대 초반 추천했다가 혼이 났습니다. 사실 그 자리가 차트상으로도 완전 저점 자리에서 바닥을 찍었던 자리들인데 그 자리를 10월 달에 시장의 영향을 받으면서 깨버리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럴 경우 시장에서 보시면 요즘 자동차 업황 자체, 업종 자체가 원체 튼튼하잖아요. 기아도 그렇고 다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라인을 깼을 경우에 다시 이 회복을 하는 자리가 항상 나오는데요. 그 자리까지가 4만 1,000원, 2,000원 자리라 단기 반등으로 충분히 저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은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목표하시는 가격이 얼마인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개인적인 추천은 우선 버티시면서 한 4만 2,000원까지는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시청자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긴 해요. 1차 저항선이 4만 원에서 4만 1,000원대 정도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정확하게 보셨고 실적에 대한 흐름은 체크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괜찮게 잘 나와줬거든요. 예. 최근에 이익 자체 보시면 작년, 재작년 요 근래 들어서 사상 최대 이익을 좀 보여줄 거예요. 그 주가 자연스럽게 올려칠 거고 저는 사실 1차로 보신 저항선 자체 보신 자리가 맞긴 한데 조금 더 높게 보실 생각 혹시 있으실까요? 한 4만 5천 원 정도. 4만 5천 원 정도? 예. 이거를 혹시 좀 짧게 보셨을까요? 중기로 보셨을까요? 그 기간은 상관없습니다. 예, 제가 질문을 드려 죄송한데 왜 그러냐면 얘가 이번에 4만 1,000원, 2,000원 저항선 뚫잖아요. 그럼 5만 원 이상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서 그래요. 근데 기간적으로 봤을 때도
짧게는 조금 힘들고 약간은 조금 내년 1분기 정도까지는 보셔야 될 거예요. 저는 사실 연말까지 해서 4만 원대까지 회복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내년에 연말에 FOMC에서 이제 금리에 대한 얘기 나오면서 내년 상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가 같이 시장에 잡혀버리게 되고 또 하나 보고 있는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바이든 쪽이나 트럼프 쪽이나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뭔가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걸 거예요. 그러니까 공화당 경선 후보들이 나오면서 TV 토론회 하면서 뭔가 새로운 정책을 끄집어낼 건데 거기에 맞춰서 자동차 업종에 대한 내용들이 같이 무조건 나올 거고 거기에 조금 호재거리들이 나올 수가 있어서 주가의 펌핑 자체가 전체적으로 기관들이 입지를 부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년 1분기까지는 좀 보시는 전략을 갖고 한 5만 원까지 보시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혹여나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면 좀 버텨보시고 그게 아니라 좀 짧게 보신다면은 그래도 4만 원 돌파하는 것까지 보시고 매도하시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종목 상담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런 종목 이야기뿐만 아니라 시장 이야기 나는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장중에 실시간으로 우리 전문가님과 소통을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입장하시고 시장 공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을요. 큰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매수해도 될까요? 코너입니다. 매수 버튼을 누르기 앞서서 이 종목 정말로 매수를 해봐도 좋을지 우리 전문가님의 조언을 구해보는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첫 번째 매수해도 될까요? 하는 종목은 하이브입니다. 어제도 왜 JYP가 좀 꿈틀어줬잖아요. 이 하이브가 지금 좀 매수해도 좋을까 고민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잘 생각봤는데 솔직히 좀 모르겠어요. 약간 조금 애매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차트의 방향성 자체에도 뭔가 좀 라인상으로 돌아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약간 부족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수급상에서 봤을 때도 기관들 들어온 듯 하다가 싹 나가버리고 또 싹 나가버리고 반복이에요. 물론 이제 11월 7일 날 뭐 외인 매수세 있었고 뭐 이런 포인트가 있긴 하지만 기타 물량을 좀 받아두는 물량들이 있었지만 이건 제외하고 봐야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딱히 그렇다 할 뭐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 바닥을 확인하고 가는 그림을 예측을 해봐서 볼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는 조금 더 보시는 게 어떨까 싶긴 해요. 그래서 차트 상황 봤을 때 올해 초에 1월, 2월, 3월, 4월 초에 보여줬던 자리가 아마 바닥 라인 지지선 자체는 될 건데요. 그 가격 자체가 우선은 18만 원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거기까지 내려온다면은 저는 매수 대응해도 괜찮겠지만 현 구간대에 있어서는 한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0%의 하락이 나오는 걸 한번 지켜보신 이후에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급한 대응은 조금 제한적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하이브는 지금 당장 매수를 하기보다는 가격적인 조정이 한번 나타난 이후에 공략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참고하셔서 매수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매수해도 될까요?는 파크 시스템스입니다. 이 종목도 애매한가요? 어떤가요? 우선 파크 시스템즈가 실적이 3분기 실적에 비교해서 연결로 봤을 때 작년 실적 대비해서 사실 이익 부분이 상당히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좀 염려가 되지만 이게 잠깐 살펴보면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시가총액은요 1조 1천억 정도가 되는 회사예요. 그리고요
자본금 34억입니다. 16만 8천. 아까 이오테크닉스랑 비슷해요. 그렇죠? 네. 왠지 느낌상 이 종목도 상장 주식수가 원체 적기 때문에 무상증자를 개인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는 종목입니다. 거래량도 사실 많지 않거든요. 오늘 거래량이요 2만 8천 주예요. 뭐 높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뭐 1대 5나 그 이상의 무상증자를 통해서 좀 거래량을 활성화시키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파크 시스템즈 지분율 살펴보려고 한 건데요. 32% 많지는 않네요. 그래도 해야 될 필요는 저는 있다는 판단이고 왜 그러하냐면 이 종목의 지금 상황상 상장 주식 수가 700만 주가 안 돼요. 700만 주가 조금 안 되거든요. 그리고 하루 거래량 자체도 보면요. 오늘 뭐 2만 8천 주대 나와주고 평상시 5만 주 안 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네. 이게 이렇게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4분기도 약간은 좀 우울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회복을 아마 하긴 하겠죠. 근데 어찌됐든 작년보다 실적은 안 나올 건데 이 부분을 좀 만회하려는 시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최근에 수급상에서 보면요. 외인들이 매수를 그래도 상당 부분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근데 기관들은요. 그렇다 할 모습은 안 나와요. 이게 왜냐하면 기관들이 최근에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3분기, 4분기, 내년 상반기 실적주들을 대거 매수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거든요. 그 중심에 있는 종목이 가장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보시면 외인기관 쌍끌이 매수가 이어져요. 근데 이게 계속 될 거예요. 싹 들어왔다가 한번 싹 털고 다시 싹 들어왔다 털고 이 반복인데 이런 흐름을 사실 파크는 받기는 솔직히 어려워요. 그래서 뭔가 거래량이 포텐이 터질 만한 뭐 소식들이나 이슈다 뭐 뭔가 수급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없거든요. 그럼 외인들이 한동안 우선은 이 종목을 끌어당겨줬기 때문에 추세 상승은 더 나올 것 같긴 한데 전고점 21만 원대 이상을 가기에는 상당히 조금 한동안 힘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매수하시는 건 저는 우선은 나쁘지 않다 의견을 드리지만 4분기 실적 우려감 때문에 조정에 대한 부분은 염두해 두셔야 되고 근데 올해는 아니지만 내년 안에는 한 번의 무상증자는 좀 꼭 필요한 종목이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그거 보시고서 한번 길게 보시고 대응하시는 건 저는 찬성돼요. 근데 내년까지 보신다면은 현 가격대는 넘어갈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저는 이오테크닉스랑 맥을 같이 하는 종목이라 같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기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최근에 이 추세에서 봤을 때 기관들의 수급이 조금 없는 거는 좀 아쉽다. 그래서 매수 대응할 수 있는 가격적인 전략 말씀드려보자면 16만 원 이탈하는 가격대가 그나마 좀 나은데 16만 원 이탈한 다음에 깨면 더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 나오는 거 보셔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오늘 자리에서 내일부터 해서 바로 반등 튄다면 좋긴 할 것 같긴 한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기간 수급이 또 뭉탱이로 들어온다면 무조건 매수긴 하지만 그것도 안 보이니까 솔직히 좀 애매하긴 해요. 애매해. 뭔가 애매해. 일단은 매수 사인은 제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런 애매한 종목들 말고 좀 확실한 종목들 공략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고 우리 김선율 전문가님과 함께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김선율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종목 이야기도 들어보시고 시황 이야기도 함께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정리해봤으니까요. 큰 화면을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오늘 배트맨 2부 핵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 장기적으로도 기대가 큰 종목이니 긴 호흡으로 들고 가보자 이야기해 주셨고 두산 에너빌리티 18,000원까지 목표가 노려볼 수 있겠다 짚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녀공장보다는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은 종목들로 교체해봐도 좋겠다라는 조언까지 들려주셨습니다. 네, 오늘 배트맨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접수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안내드리겠고요. 또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